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포럼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특히 주니어 포럼과 시니어 포럼이 만나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시간 후면은 뭐가 있죠? 예,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 월드컵. 그래서 지금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벨기에를 꺾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큰 차이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선수들한테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축구에서 보시다시피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있고 중간에 또 하프타임이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까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55년생이니까 베이비 부머의 저게죠. 처음인데 저는 휴식 시간이라고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금융결제원을 퇴직을 했는데 금융결제원에서도 여러 가지 특과 이런 걸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이제 5년 전에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게 27년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도전과 또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뭐 짧지만은 그러나 제가 금융결제원 다닐 때는 그 분야가 여러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의 나는 이제 내가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돕고 싶은 거 돕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제가 뉴 시니어 리더스 포럼 기획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뉴 시니어 리더스 포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 포럼 가운데 한 1000여 개 중에서 포럼 중에서 4위까지 했던 포럼입니다. 지금은 한 24위 정도 되는데 뉴 시니어 리더스 포럼 하면 뉴 시니어 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 5060 세대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 시니어라고도 하고 뉴 시니어라고도 하고 5060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뉴 시니어 리더스 포럼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들의 문제를 정말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또 그래서 베이비 부모의 플랫폼이 되자. 이런 슬로건 하에서 시니어의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서 3년 전에 기획되고 창설된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뉴 시니어 리더스 포럼에서도 어제 저희가 이제 포럼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시니어 중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왔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몽큐레이터. 몽은 꿈몽자 드림 큐레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펀 큐레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쾌한 연구소. 그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인데 20년 전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으로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블루오션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레드오션이 됐대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고 그런 소개를 해왔는데 정말 저는 이제 이 포럼을 통해서 시니어들 세상이지만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믹싱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젊은 우리 포럼 관계자들도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해외 시니어 활동 사례 및 시사점입니다. 근데 해외 시니어 활동 사례는 종종 매스컴에서 소개가 됐고 또 여러분이 조사 연구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서당의 김경회 교수님이 160여 차례에 걸쳐서 해외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컸고, 또 그다음에 우리 뉴 시니어 리더스 포럼의 그 소통과를 맡고 계시는 김수영 그 한양대 고령화 연구소 연구원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 얘기를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 축구 이제 전반전에 축구 경기 했는데 전반전에 그 골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전에 만약에 3대 0으로 이겼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3대 0으로 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후반전에 4골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반전 끝났다고 다 끝났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갈 준비하고 서서히 유산 챙겨가지고 저기 넘겨줄 생각하고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지 않고 예술도 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반전을 이제 끝내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프 그 타임 중에 한 5년을 겪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시니어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서 이제 50% 서울 기자, 서울 하이서울 뉴스 기자, 우수 기자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젊은이들과 시니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제 앞으로 찾겠지만 정말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고요. 우선 100세 장수 시대에 우리들 40대, 50대는 우선 은퇴가 두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2%가.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준비가 안 됐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재무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아마 은퇴에 대한 사전 어떤 정신적인 준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서 이런 대답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50대, 60대는 은퇴가 두렵다. 그냥 직장에 다니고 싶다. 또는 뭐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고, 특히 이런 응답자 중에 94%는 퇴직 후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다. 이런 그 설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퇴직 후에 그럼 해외 시니어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가 이제 좀 관점인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이제 은퇴 후에 베이비 붐 세대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첫째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 그걸 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고령인데 노동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경희 교수님이 그 창업에 관해서 해외 사례를 85건, 재취업에 관해서 34건, 자원봉사나 NPO에 관해서 37건, 156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분 자료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시니어 활동 사례. 우선 이 해외 시니어들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재취업을 통해서 인생의 이막을 그 꿈을 꾸고 있었고요. 또 창업이란 또 창직이라는 인생 후반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NPO 등 그 비영리 단체 설립과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시니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취업은 우선 이제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스로 중소기업에 가서 입사를 해가지고 다시 사장회까지 이른 이또 일본 66세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계는 넓고 시니어 할 일은 많다 이런 그 슬로건 하에서 일본의 나카무라라는 분은 또 해외 그 일자리를 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을 통해서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 성공을 했는데, 영국의 여성인데 브라이엇이라는 분은 자서전 회사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템플이라는 분은 취미로 배운 것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큰 성과를 거둔 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더글러스라는 영국의 53세 분은 숲속 학교라는 사업을, 정말 신기한 사업이죠. 그걸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존스라는 분은 시카고대의 그 교수로 17년 동안 사회과학 대학장인가를 했는데, 그분은 대학을 그만두고 나서 합창단을 창립을 해서 사회 통합의 꿈을 이뤄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토라는 분은 일본 분인데 공공 시스템 컨설턴트 회사를 IT북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대기업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입사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61세인가 되는데 해서 이분이 세상에 나로를 필요로 한 현역이라는 유니폼을 벗을 수 없다. 그래서 평생 현역을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특히 자기가 다니는 후지스 전기에 입사해서 잘 다녔는데 회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지 않고 또 일찍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분석관리정보 시스템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맡아야 되겠다고 희망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자기의 그 직장을, 대기업을 버리고 새로운 그 IT북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3년 후에는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되는데 이분의 그 사장이 되는데 연봉은 이전 직장 후지스 직장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원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새롭게 변신한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변신한 겁니다. 다음에는 일본 분인데 69세입니다. 해외에 자원봉사로 나가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정년퇴직을 해서 해외에 생활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우리나라로 말하는 코이카 같은데 자원봉사에 응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해서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리사이클링이라고 재활용, 그 산업 폐기물 뭐 이런 걸 처리하고 쓰레기 재활용하는데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해외 눈을 돌려서 이분은 재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일본 사람인데요. 잠비아의 관광기술 자원진 봉사를 나간 야마자키 마코토 씨입니다. 이분도 역시 갑자기 그 퇴직 가까이 됐을 때 버스 안에서 광고를 보고 나서 아까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즉시 응모를 했습니다. 결과는 자기가 잠비아에 가가지고 관광개발 사무소에서 이제 어드바이서로 하면서 다시 거기에 임기가 됐을 때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잠비아에서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홍보대사 겸해서 잠비아를 오가면서 자기 시니어 생활을 영위해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여성입니다. 이분은 브라이어 스쿠머 씨는 자기가 BBC에 기자 생활을 했는데 자기의 기자 생활에서 글쓰기라든지 이걸 경험으로 해가지고 자서전 쓰기라는 그 오토닷 바이오그래피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정말 이분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을 거둬서 현재 그 자서전 쓰기가 아마 영국에서는
웬만한 사람 대필시키거나 그러면은 아마 수천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면 자서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이분이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다가 이 사진이나 편지 이런 걸 보고서 아마 어머니에 대한 다시 추억이라든가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전문 작가를 쓰지 않고서도 자서전을 만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그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자기가 투자한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아마 지금 웹사이트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더니 정말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추진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휴버트 존스라는 미국 분인데 이분 정말 흑인입니다. 흑인이면서 보스턴대 사업대학장으로 16년간 근무를 했는데 흑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지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종 갈등 역사를 가진 특히 보스턴이 인종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종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이런 것들을 또는 종교, 소득 이런 수준 차이를 넘어서 저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청소년 합창단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은 특히 클래식, 그 베토벤 클래식에서부터 바에즈, 즉 포크 가수를 의미하는데요, 저기 미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를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그 합창단은 정말 그 사회적 치유와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고 이분은 특히 지난 7년 동안 1,500명이 거쳐감으로써 그 어린 아이들이 인종차별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으로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NPO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이 시니어 다이가쿠라는 단체도 역시 NPO인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강사 클럽, 시니어 강사들 클럽인데 처음 2003년에 그 창립할 때만 해도 1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얼마 정도가 되냐면 제가 이제 그 미국 파나마 해외 시니어 활동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해외 시니어들이나 우리나 한국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정말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고 또 희망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들의 활동은 다양했는데 창업, 재취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NPO 등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게 있었는데 재취업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취업은 힘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업이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뉴시니어 그 베이비 부모들이 노년기에 이제 진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하면서 사회적 비용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연령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물러나라, 나가라, 정년 뭐 됐다 이런 시각이고 그 다음에 청년 중심적인 경쟁 문화. 그러니까
이 무슨 실업 문제라든지 그 어떤 취업 문제는 항상 청소년과 시니어의 갈등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일과 시니어의 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그 많은 뭐 수준의 그 급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시각보다는 그런 경쟁 문화를 우리가 빨리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